자, 구자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7,413억 원의 혈세가 공중에 붕 떴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평가예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고 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민사 얘기도 있는데 이성현 의원이나 민주당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 뭐 형사로 안 되면 민사라도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급하게라도 뭐 이게 돈이 그냥 성남 시민들에 대해서 그 배임으로 돼가지고 성남 시민들한테 가야 될 돈이 일단은 공중으로 붕 떤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당장 뭐라도 이게 급한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돈 문제니까 가압류를 민사로 거는 수밖에 없죠. 누가 걸어야 돼요? 성남시에서 걸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세금 들여서 네. 변호사 선임해서 네. 시민의 돈으로 네. 지금 국가에서 검찰이 형사 사건에 묶어가지고 자연히 딱 진행될 수 있었던 그 간단한 절차를 돌고 돌아서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민사라는 거는 이 개념이 좀 다른 게 형사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론했는지가 중요하긴 하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것도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민사는 형식적 진실이라 그래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길 사건도 지고 질 사건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영역으로 맡겨버린 거예요.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 영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방임했다. 그 돈을 포기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판결문에 보면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시를 했어요. 추징에 대해서. 지금 7천억 상당에 대해서 추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400억 원대밖에 인정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항소심 가서 특경법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까지 추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액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액수를 정확하게 해라. 형사사건은 정확해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정말 확실한 400억 원대의 추징이라도 한다라면서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어 있으나 그걸 통해 가지고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본 형사사건에서 확실한 이 부분만이라도 추징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거기에 내용 중에는 형사사건이 여태까지 굉장히 오래 진행되었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중지되어 있기까지 하다. 그것을 기다려서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이 되므로 그래서 이거라도 추징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1심의 그 노력마저도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거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풀어줘야 되고 오히려 김만배 일당이 큰 소리 치면서 풀라고 이제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풀어야 돼요. 일단은 근거가 검찰이 없으니까. 지금 동결해 놓은 그 돈을 범죄 수익금 수천억에 대한 범죄 수익금이 지금 검찰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풀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게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분석이나 예측이나 이런 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유동규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김만배는 왜 버틸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돈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면 돈이라도 지켜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돈을 지키게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그럼 버틸 요인이 더 가중됐죠. 그러면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때 분석할 때 그 얘기도 해놨었어요. 그 피고인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타이밍에 대해선 구속됐을 때 그리고 1심에서 중형 선고됐을 때 요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진실이 나오는 그 계기가 된다. 이 얘기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자료화면에 있을 거예요. 다 해놨던 얘기거든요. 근데 1심에서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김만배 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일단 따고 배짱 되는 거죠. 여기보다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부담을 그렇죠. 덜었죠. 그럼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대장동 일당은 파렴치 범죄자라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싸고 돌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배임죄 폐지도 진행될 수 있겠네라는 희망이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버티기만 해도 되겠구나. 난 버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죄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특경 배임이라고 가중처벌법만 무죄가 되고 업무상 배임은 유죄됐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병합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뇌물죄들이 많이 지금 병합이 돼 있는데 뇌물죄 부분도 무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싹 다 항소 포기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저만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역사상 없어요. 역사상 없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보강해가지고 유죄 인정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이럴 거면 3심제를 왜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은 액수를 더 입증해가지고 추징을 완벽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기회도 놓칠 뿐만 아니라 뇌물죄나 이런 불편한 민주당이 특히 불편해한 왜냐하면 뇌물죄가 이제 정권으로 연결되는 관문이 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기회가 사라졌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핵심 증인 통해 가지고 추가 입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인 나왔는데 무슨 발언이 막 핵폭탄이 되고 언론 보도에서 이 증언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보도 많이 봤잖아요. 그 기회 자체가 다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은 애초에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이제 다 잘라버린 거죠.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면서 스태핑을 했어요. 근데 어제 예고를 하고 오늘 했죠. 네. 어제까지는 모든 언론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만 나갔어요. 아는 바 없다. 아는 바 없다. 그 난리가 났고 전국이 지금 뒤 흔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틀 동안 주구장창 아는 바 없다 한마디로 그냥 쭉 밀고 가다가 네. 오늘 나왔죠. 오늘 나와가지고 한 20-30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금 뭐 제대로 다 방송 중에 지금 똑같이 라이브로 지금 본인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 듣지를 못했는데 저도 그냥 토막 그냥 정리된 것만 보고 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심력 끼쳐 죄송,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민간업자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했다, 항소 여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대검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법리적 측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실 판단에 크게 잘못된 점이 없다. 항소 마감 기일에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남욱이 재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될 경우 정치적 문제가 된다.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의 양형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증거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대장동 사건과 대통령은 별개다. 법원도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법원도 판단을 내놓았다. 그렇게 내놨대요. 이건 민주당이 계속 하는 얘기죠. 그리고 검사의 협박성 발언 등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된다. 또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 안 해도 문제 없다. 자, 수사팀의 추측일 뿐 유동규에 관련 형량 매우 의심스럽다.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자, 이런 얘기들을 쭉쭉 했어요. 아는 바 없다 그러셨던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는 바가 있네요. 아는 바가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럼 아는 바 없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 되는데. 네.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좀 따져 봅시다. 네. 이거부터 분석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일단 요 말이 바뀌었잖아요. 네. 자기가 거짓말했던 걸 실토한 셈이 됐잖아요. 자. 그 부분부터 짚어보면은 왜냐하면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건 법무부 장관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들 이게 난리가 나니까 진실공방용 알리바이를 남겨놨어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흐름이다, 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면은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중앙지검장 자리를 던지고 사직서를 내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항소하라고 결재했는데 위에서 꺾었다라고 지금 알리바이를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만석도 나 혼자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법무부의 의견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없어요. 그 불법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 그래봐요. 이거 아는 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합법의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지금 아는 게 생겼어요, 갑자기. 근데 아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자세하게 모든 것을 그냥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 보시죠. 예, 자,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말은 또 그 거짓말이네. 뭐 판결이 패하고서 검찰이 엉뚱한 소리 한다면서요. 네.
뭐죠? 지금 다 유죄가 됐는데 핵심 내용이 유죄가 됐는데 실패했다 그럴 때부터 다들 기가 막혀 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제는 또 이렇게 바꾸잖아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했대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실패했다라고 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항소해야지. 원내대표 말 틀려요. 그리고 성공한 수사면 그래 맞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 밝혀야지. 그쵸. 어느 면으로든 다 항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 성공한 수사니까 그래. 그러면 무죄가 난 부분, 뭐 미진한 부분 이 부분도 더 밝혀봐. 수사 잘했네. 그렇지. 수사 잘했으니까 요 미진하게 무죄가 난 부분도 이 부분도 좀 수사를 잘했으니까 재판에서 무죄 난 부분도 한번 밝혀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팀이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 수사팀이 맞는데. 성공한 수사인데 왜 항소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심에서 할 만큼 다 했잖냐라는 얘기하면서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이 파렴치범들에 대해서 엄단하고 이 시민들의 피해가 된 돈은 전액 환수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왜 대장동 일당을 싸고 도는 식이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한번 스토리를 따져볼까요? 처음에 대장동에 대해서 단군 이래의 최대의 업적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대장동 사건이 빵빵빵빵 터져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때 지지난 대선에서 갑자기 그 업적이라는 얘기 싹 사라지더니 대장동에 대해서 파렴치범이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통 바꿔치기를 해요. 갑자기 이재명 당시 뭐 지사가 이거 설계 내가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유동규가 정점에 있는 범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 비난하고 당시 국감에 나왔던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면은 유동규 김만배 사면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파렴치범인데 어떻게 사면합니까? 이랬었잖아요. 선긋기 완전히 했었죠.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의 공식 입장은 대장동 일당은 파렴치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파렴치범에 대해서 엄단하고 환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딴 얘기가 나올까? 맥락이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맥락이 이상하죠. 그쵸? 매우 이상하죠. 매우 이상하죠. 게다가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성공한 수사, 성공한 판결이라면서. 성공한 재판. 맞는데. 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 사실 판단이 크게 잘못된 점 없어. 지금 법리적으로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양형에서 구형보다 많이 나온 사람도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분석을 해보면 정민영 유동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소 자제라 그러면은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이래야 자제라는 말이 그것도 싹 안 했잖아요. 근데 양형에 대한 거 하나만 하는데 항소 사유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세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에 의해서 유무죄의 결론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항소해요.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영역이고 이거는 특히나 피해자가 있는 범죄잖아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데 할 말 없으니까 또 검찰 악마화해가지고 검찰이 이전에 했던 행동을 돌아봐라? 아니 지금 검찰하고의 이기고지는 싸움처럼 생각하시는데 검찰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시민이 당사자고 피해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렴치 범죄라고 규정했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왜 말이 바뀌고 항소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민사소송하면 된다? 왜 국가에서 해줘야 될 일을 당사자들한테 떠넘기죠?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안 돼.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항소 안 해도 문제가 없고 어이구. 매우 잘된 수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했고 민간업자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매우 성공한 수사가 성공한 재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규 관련된 형량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양형 거래 의혹이 제기됐대. 이게 뭔 말이야? 왜냐하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 왜냐하면 검찰 민간업자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아서 이 수사는 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재판이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 아주 제대로 판단했다고 해놓고서는 유동규 양형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 굉장히 양형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이거 굉장히 유동규 관련 형량이 의심스럽대. 그런데 검찰의 구형보다 양형이 높아진 사람은 유동규랑 정민영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동규의 형량이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판결이네 그러면. 그러게. 그러면 아니, 정성호 장관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의혹 제기하는 것 중에 멍청하네. 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바보야? 아니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바보예요?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이제 우리가 어목한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국어가 흔들리는 시점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지 우리의 상식은 건강합니다. 아니, 제가 바본가? 아니, 아니야, 난 아니에요. 그냥 나 읽는 대로 그냥 이분이 얘기한 대로만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정말 따져봐도 양형 가지고 문제 삼을 것 같으면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2명은 항소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럼 뭐 잘된 판결이고 무슨 피고인들이 높은 형량을 받았다고 해놓고선 유동규의 형량은 문제가 많고 이게 지금 재판 거래 의혹이 있대요. 아니 높은 형량을 받은 건 유동규밖에 없는데 정민영이랑 잘 됐다며. 근데 무슨 또 재판 거래 의혹이 있어. 형량 거래 의혹이 있냐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장동 50억 클럽의 곽상도 의원 쪽에서 1심에서 무죄 났잖아요. 그때 막 엄청 비난하고 항소심 가선 반드시 유죄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게 여야 가리지 않고 똑같은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는 이렇게 바뀌나. 언론사 사설 보니까 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항상 왜 첫 번째 수혜자가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귀결되나 뭐 이런 거더라고. 왜 대장동 사건부터 첫 번째여야 되는가 이런 사설 났던데 저도 이거는 특히나 법무부 대검 이런 데서 관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이게 검찰이 죽었다라는 평가 많았는데 저는 이번에 진짜 타살 및 자살 뭐 이런 거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죽었는데 뭐 부관참시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이게 돌이키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면 저는 정말 무서운 생각도 들었던 게 이제 공소 취소도 머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공소 취소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정성호 장관이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대요. 아니 민사로 가면 최소는 5, 6년 걸리는데 아니 그럼 지금까지 4년 걸려가지고 겨우 1심 나왔는데 왜 항소를 안 해가지고 또 다시 5, 6년 걸리고 7, 8년 걸리게 만드냐고요 이 아저씨야. 이 사건 안에서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은 해가지고 거의 4, 5년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2심, 3심까지 하면 한 2년 정도 걸리면 끝날 일을 왜 또 민사로 가가지고 5, 6년, 7, 8년 걸리게 만드냐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 아저씨야. 난 정말 아무리 변명을 대려면 또 논리적으로 되세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난 참 뭐 40했어갖고 무슨 국회의원 뭐 몇 선이나 하고 뭐 법무부 장관 냈는데 초등학생도 이렇게 변명은 안 해요. 이것도 뭐래? 대통령을 고려했으면 다른 의견을 냈을 수도 있다고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건 뭔 말이야?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냈다고요? 대통령을 고려했으면 뭐 항소하라고 그랬다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을 고려했으면 항소했을 거라고? 대통령을 고려해가지고 항소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어요 이 얘기를? 검찰 이 사건에 계속 매달려도 문제? 아니 검찰이 항소하고 이거 하는 게 검찰이 업무지. 검찰이 그러면 무죄 나오면 항소하고 유죄 받으려고 하는 게 검찰이 하는 일이지. 검찰이 그러면 죄인들 풀어주는 게 검찰이에요? 그럼 변호사가 할 일이지. 매달려도 문제다. 그럼 뭐 검찰 보고 이제 일하지 말라. 이제 2심도 엉망진창될 것 같은 느낌 드네요. 2심 공소유지도 이제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 진짜 오늘 화 엄청나네.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뭐 대장동 사는 것도 아닌데. 여튼 진짜 화가 나네요.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이게 전 정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었던 적도 없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근데 뭐 기계적 항소 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계적이란 말 자체가 정치적인 프레임에 불과하지 이건 그냥 당연하니까 했던 거예요. 당연한. 우리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제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뭐 너 왜 기계적으로 자냐? 기계적으로 밥 먹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이제 프레임을 붙이는 거고 당연하니까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있으니까 세금을 빵빵빵빵 빼돌렸으니까 파렴치 범죄자니까 그래서 당연히 항소를 했던 거죠. 근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간에 그럼
묻고 싶어요.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파렴치 범죄자다라고 비난해 오셨던 거 그 입장은 유지를 하시는 건 맞나요? 저는 이제 그 입장도 지금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아니 파렴치 범죄자인 거 맞습니까? 그럴 때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항소해야죠라고 연결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보면 정성호 장관이 오늘 아침에 그 출근하면서 쭉 길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아는 바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다 알고 있었네요.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그거네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한 게 아닌 상황에서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동하지는 않았으면서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자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그 중앙지검장이랑 그 총장 대행이랑 두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알리바이를 남겨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중앙지검장은 내 의견 아니다. 대검에서 받았다. 이랬고 거기 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 참고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법무부에서 의견 온 거가 팩트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법무부에서 의견 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대로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 라고 하면 그것도 불법이죠.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의견 전달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그것도 검찰청법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오늘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민정수석실도 요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보고를 받았다는 표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제가 아까 기사 읽어 보니까.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두 번 정도 이상 얘기를 했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법무부 장관이 이 얘기를 지시를 했다면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민정수석실하고는 얘기를 했겠죠. 그걸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럴 거면 보고를 왜 해요? 네. 이런 사안은 솔직히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안을 어떻게 보고를 안 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도대체 이거 앞으로도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긴 한데, 근데 검찰 내부에서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이미 뭐 검찰이 뭐 작살이 났죠. 게다가 그 검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더 참담해요. 솔직히 저는 진짜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검사라는 사명감 으로 인해서 중앙지검장도 저는 솔직히 자기가 외압을 막아주고 항소해라. 자기가 정결권자잖아요. 항소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고 사직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뜻은 뜻대로 받고 사직한다? 이거 그냥 자기 혼자 튄 거죠. 그리고 총장 대행이란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지금 기존의 검찰의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도 이제 일개 경찰한테도 훈계 듣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이제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제 다 줄줄이 깨지는 거죠. 그냥 납작 엎드리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 생각밖에는 안 들죠. 이게 보면 지금 초임 검사부터 검사장급 검사들까지 아예 대놓고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나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한테 다 문자 보내가지고 사퇴하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무슨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예? 이거 완전히 그냥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선배 상관 본인 인사권자 이거 도대체 위신이 쓰겠습니까? 우리 다시 사표 내세요. 그렇죠.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인권 보호를 위한 아름다운 탄생이다라면서 검사 제도를 설명해요. 그리고 그 사명감으로 일해온 많은 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죽었고 노만석 총장 대행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공직자이고 검사라기보다는 그냥 생계형 공무원? 생계형 공무원이구나. 그냥 그 입장에 충실해져 버렸구나. 이게 무슨 정의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는 예전에 그 책에서 검사를 표현하는 얘기 중에
그 오쿠다 히데요의 죄의 궤적인가 그 책에서 봤었던 내용 중에 검사는 국가를 위해 이 한 몸을 던진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봤었거든요. 이분들은 도대체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뭐 있기는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그러고 나니까 검찰이 이렇게 되는 게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다가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왔는데도 굴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 질서를 회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말 힘든 길을 더 이제 만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데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참 어제 기자간담회 열어가지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랬더니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래요. 이게. 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 내부의 검사들을 향해서 이건 항명이다. 항명. 뭐가 항명이죠? 그러면서 야,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나부랭이 검사 나부랭이들을 이제 항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국조하고 이제 뭐라고요? 상설 특검으로 이제 하겠다. 상설 특검을 하겠답니다. 참 그 친윤 검사 뭐 내란 정당 뭐 이런 거 진짜 지겹다. 할 줄 아는 게 진짜 저런 말밖에 없나. 그거 갖고 설명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다른 방식으로 법리나 근거 갖고 설명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말은 안 되지만 대장동 일당은 파렴치범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관계는 없다라고 공범관계만 부인하는 식으로 가야지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관련 없다면서 왜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냐 이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관련이 없고 본인이 깨끗하면 그냥 놔둬야지. 이거 다른 건 다 떠나서 이거 성남 시민들 또 국민이잖아요. 성남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최소한의 추정하는 거지만 6,700 몇백억 이거 공중에 날리는 걸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신들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정말 진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회수해가지고 돌려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신들 돈이면 당신 가족들 돈이라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악착같이 받아내가지고 돌려주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냥 논리로 이게 무슨 잘된 판결이고 잘된 수사인데 유동규의 형량은 뭐 거래가 돼 있고 무슨 뭐 검찰이 무슨 뭐 조작 뭘 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소 포기하는 게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법무부 장관께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내가 지시했다. 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는 바 없다 그랬었어요? 근거가 확실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회피하려다가 노만석 총장 대행이 법무부 의견 들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 그 중앙지검장 사직하면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게 진실공방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정도 팩트라도 확인됐으니까 이런 입장이라도 나왔지 안 그랬으면 그냥 끝까지 뭉갰을 것 같아요. 아는 바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무슨 일국의 장관이란 분이 말을 그렇게 며칠 만에 이렇게 뒤집어요? 이 엄청난 일을. 떠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그렇다는데 전혀 요만큼의 반성이나 요만큼의 뭐 그것도 없는데 뭐. 아휴, 이렇게 제가 열을 내고 구자룡 변호사님하고 열을 내는 사이에 우리의 또 이종호 최고 강령님께서 나라가 실시간으로 망가지는 게 보여서 낙담하게 됩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건 나라를 포기한 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태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엎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소
과격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또 이해가 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거금에 5만 원의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뭐 검찰 일선 검찰에서 검사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계속 사의 표명이 유지가 될지 오늘 출근했나 모르겠네. 아이고 할 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지검장은 저기 처리할 수 있잖아요. 전결 처리할 수 본인이 있어요. 전결 처리해가지고 본인이 항소를 하고 사표를 던졌어야지. 그 자기가 결제도 했잖아요. 그리고 참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다. 본인도 뭐 직업인이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막 상식이 무너져요. 막 국어도 무너지고 막 이게 뭐 성공한 재판이기도 하고 실패한 재판이기도 하고 뭐 막 이제 중구난방인데 이 모든 거를 왜 우리가 견뎌야 되죠? 우리는 상식을 갖고 사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입장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서 그냥 계속 그냥 비난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도 좀 솔직히 하지만 이런 결정은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그거는 확신해요. 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 역할 하라고 밥값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특히 공무원들도 다 그렇고 특히나 검사는 더 그래요. 자기가 그거 안 되고 감당 못 하겠으면 진작에 때려치고 나오든가. 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 모양이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일을 뭐하러 해요 도대체. 저 연수원 동기 검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임 검사 때 봤던 부장님, 그 위에 뭐 차장님, 검사장님 이런 분들은 정말 실력과 이런 강단 이런 것들이 정말 하늘 같았대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랬는데 순식간에 망가져가지고 무슨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갑자기 이게 뭐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롤 모델도 없고 직업적인 보람도 없고 지금 검찰에서 검사들 이탈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을 정도로 이탈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다 작사를 내서라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검찰이란 제도는 누군가 이 사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국민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라는 목소리가 왜 민주당에서 안 나오는가?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일부를 좀 개혁하고 일부를 좀 고치고 일부를 도려내면 될 일을 일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 이 애들 때문에 난 좀 피해를 봤어. 얘들 때문에 나 좀 기분 나빠. 그냥 싹 그냥 도륙을 시켜버려서 그냥 내 말 잘 듣는 애들로 그냥 아예 조직을 그냥 아예 와해 시켜버리는. 그래서 국민만 피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가장 얘기했던 게 정치 검찰이 문제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처벌하면 끝날 문제였지만 지금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개혁 이런 걸 주장하려면 본인들이 관여 안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정치 검찰이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관여 안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정치권이 관여 안 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 검찰입니다. 지금 항소 포기한 얘네들이 지금 정치 검찰이고 완벽한 정치 검찰입니다. 항소 포기한. 공중에 6천 몇백억을 하늘에 날려버린 얘들이 정치 검찰입니다. 정치 검찰. 무기력하고 줏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공익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1년 있으면 문 닫는데 검찰 장의사대를 그냥 생각 없는 정치 검찰.